오늘 주제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래를 찾았던, 즉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누가 노래를 만들었고, 누가 불렀고, 또 누가 노래했는가를 주제가 어떤 그걸 포인트로 삼아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87년 10월 13일에 노차사 공연이 처음으로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이때가 요랑쟁 직후였죠. 그래서 감히 요랑쟁 전에는 감히 부를 수 없는 노래들이 공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거의 속된 말로 미쳤었죠. 줄이 엄청나게 서고 심지어 이 출구를 막을 만큼 위에 터지는 가운데 공연이 있었대요. 하지만 이 노래회 같은 경우는 이 새벽이 모태가 됐어요. 노래 부르는 새벽. 이 새벽 같은 경우는 1984년 정도에 서울대 메아리, 고대 노래열, 이대 한소리 노래회가 있었는데 그 노래회 출신들이 모여서 만들었고요. 전쟁 이후에 최초의 어떤 진보적 노래운동 단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만든 게 그날이 오면, 올해 노래, 사계 이런 것들 다 만들었고 그걸 처음으로 테이프, 정식 음반 아니고 불법 음반을 만들어서 했던 게 이 새벽이었고요. 그들이 나중에 뒤에 또 딴 단체를 만들고 또한 동시에 이 모임도 띄웠었습니다. 근데 공연하긴 했는데 그때 불안한 시대였죠. 노태우가 6.29 선언 발표한 다음에 찾아가서 가장 빨리 만난 이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민기였습니다. 김민기가 찾아가서 김민기 씨한테 같이 노래 부르는 게 아침이슬 불러요. 노태우가. 상당히 노태우라는 사람은 되게 정말 노예라는 사람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6.25 직후에 6.29 직후에 김민기 찾아가서 노래를 불렀고 어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스스로 얘기했던 그런 사람인데 하지만 아직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노차사나 새벽이 불렀던 투쟁가나 정말 광주 그런 노래 부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첫 공연에 약간 좀 은유적인 노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진달래라든가 약간 일제시대 노래라든가 이제 그런 걸 갖다가 골라서 했고 또 약간 온건하고 좀 건전한 골라서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팔자학번들 초반에,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에 70년대 말과 8초에 유행했던 게 야학이었죠. 야학을 하면서 이제 청년 학생들이 공장으로 가서 이제 공장 활동을 하면서 밤에는 또 모아서 거치고 처음에는 이 검정고시를 위한 야학이었다가 나중에는 어떤 노동의 권리라든가 어떤 배워야 할 것들을 따로 가르치면서 또한 동시에 가르치면 그 당시 야학 선생님들은 자기들을 강학이라 불렀어요. 강학. 가르칠 강자, 배울 학자.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배운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강이라고 했습니다. 배우면 가르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즉 대학생들은 가르치면서 노동 현실을 배우고 또 그 삶 배웠고 또 이제 학생들은 지식을 배우면서 자기들의 삶과 정서와 가르치고 그게 야학이었고 광주항쟁 때 이제 윤상원이라든가 여러 열사들은 이제 들불 야학이라고 해서 광주 유명한 야학 출신들이었죠. 서울도 무지하게 많았었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야학의 교가로 이제 불린 노래가 있습니다. 그걸 이 공연 때 불렀었거든요. 한번 그걸 배워볼게요. 딱 보고 지금 그룹 툴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야합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이 노래 부르면서 밤에 모여서 공부하고 또 부르고 그래서 시크할 때 같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가사가 보면은 이제 이것도 한때 가사가 금지곡은 아니었는데 가사가 바뀌어요. 여기 이제 우리의 피가라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이게 공식 음반에서는 우리의 땀이로 바뀝니다. 야, 왜 피가 나냐? 그래가지고 검열한 사람들이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그루터기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한 번 더 1절만 3절 불러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래 쉽죠? 네, 한번 부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루터 3절만. 이 공연 때만 해도 아까 얘기했지만 되게 불안했었죠. 그래서 이 노차사 처음 띄울 때는 그러니까 이 핵심들이 공연에 안 섭니다. 그러니까 저기 학교 교사라든가 은행원들을 불러 모아요. 옛날에 했던. 그래서 이 공연을 처음 이제 뭐랄까 무대 인사 했던 사람은 한국은행 대리였습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는 저 운동권이 아니에요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그 와중에 하나 비슷 말해서 청년이 무대에 참가하고 누군지 아시겠어요? 김광석입니다. 김광석은 파리 학번이고 연합 메아리. 제가 서울대 노래패 출신들을 다 포함해 메아리가 연합이었는데 그 연합 서클 멤버였어요. 근데 이제 김민희 아저씨가 이제 처음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평을 그렇게 인터뷰했었어요. 걔가 가수 한다고 왔는데 노래를 좀 못해. 그래가지고 너 하지 마 그랬어. 이 김민기 평입니다. 근데 이제 김민기가 평가한 거는 김광석이 지가 만든 곡이 여럿 있지만은 장점은 원래 그 싱어송라이터는 이 존식이 있어가지고 꼭 자기가 부른 거 불러야 되는데 이 친구는 남 걸 잘 부르더라. 그래서 아까 그 그루터기도 음반에 실려 있습니다. 김광석 음반. 그리고 그 이등병의 편지 있죠. 그것도 원래 그 본인 노래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 뭐냐 들국화의 누구지? 전인구 아씨가 부른 건데 그 당시에 어떤 공연 갔다가 인구리 아씨가 갑자기 아파서 못 왔어요. 그래서 대신 불렀는데 그게 더 대박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이등병 편지도 그냥 본인 노래가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분은 이 공연에서 두 독창을 해요. 하나가 이제 녹두꽃이고 하나가 이산화인데 둘 다 좀 어려워서 생략하고 이 김광석 아직 함께했던 합창곡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그 되게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운동권이 아니에요라고 약간 좀 운동권 맞는데 우리는 좀 뭐랄까 유연하고 좀 온화해요라고 하는 그런 노래죠.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것은 어떤 독자적인 그런 시절이었고 봄은 새로운 시대에 가는 거였고 하지만 이건 나온 건 80년 초반입니다. 한번 되게 노래가 경쾌하고 빠르니까 한번 불러보죠. 이거 빨라야 돼. 빨라야 노래하자. 안 되겠다. 다리 걸고 짧아서.
지은 내 얼굴에 어제든 방금 입술에 붉은 비가 오라시며 혼자 외로이 끝도 없는 긴 밤을 살아가는 나의 사랑. 약간 국악풍이네. 이 노래는 저희가 MT 갈 때 기차에 참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때 MT 주로 이제 봄에 가지 않습니까? 이제 신입생 때리고 그때 이제 기차 안에서 부르면은 정말로 신선하고 또 분위기가 정말로 뭐라고 이 봄을 쫙 맞는 그런 느낌이 새로웠던 노래인데 그때 이제 노차사가 부른 노래가 이 노래, 그다음 노트꽃, 이산화의 부르면서 뭐 타목이나 다른 목마름 같은 거는 안 불렀어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민중가요가 어떤 지상으로 나왔던 날이 1987년 10월 13일이었습니다. 노래 쉽죠? 한 번만 더 부르고 갈게요. 자, 좀 빨리 해야 돼요. 자, 박수 치면서 하나, 둘, 셋. 겨울하고 봄이 오면 아지랑이 피어오는 길에 누운 이사는 여긴 몸을 뒤척이네 비도 지는 내 얼굴에 어질든 방금 입술에 붉은 비가 오라시며 혼자 외로이 끝도 없는 긴 밤을 살아가는 나의 사랑. 자, 그렇게 이제 그 노차사 넣었는데 하지만 노차사 또 노래 만들었지만 또 많은 노래가 그 계속 이제 80년대 초중반 되면 노래가 엄청 많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어떤 특출한 노래 멜로디는 아니지만 노래 가사에 있어가지고 아주 특출난 어떤 창조자가 등장하죠. 박노해가 1984년도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어떤 그 최광석이라고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평론가인데 이 양반이 하루는 이 습자지에 누군가 이빨을 갖고 와요. 시에 눌러 써가지고 그걸 전달하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누군지도 몰랐고 하는데 그 박노해라고 돼 있어 필명이 노동해방이었고 근데 그때만 해도 책을 내기 바로 됐어요. 너무나 내용이 쇼킹했고 또 되게 감정적이었으니까. 근데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안기부도 또 학생들도 다 이거는 한 명이 아니라 생각했어요. 이건 동자 쓴 게 아니고 누군가 어둠의 인물이 있어가지고 모여가 쓴 것 같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황당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기부도 나중에 박노해 체포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그거였다고 하죠. 너 네 뒤에 누가 있어? 빨리 풀어. 너 박노해 아니지. 하지만 박노해 나 맞는데요. 녀석이 없어. 근데 이제 그 심지어 그 형님이 이 시집 보고 신부였거든요. 박기호 신부라고 자기 성당 출판물에 이걸 실었었어요. 근데 실으면서 박노해 씨 선생님 그러는데 동생인지 몰랐어요. 이분도 이제 그 야학을 통해서 의식화됐었고 그 부인 김진주 씨 같은 경우 야학에서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박노해는 아까 얘기했지만 가르치면서 배운다 학강으로 그리고 부인은 강학으로 만났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쓴 시가 참 많죠. 그러니까 그 이 노래가 많은데 노동의 새벽 같은 것도 많이 아시겠지만 유명한 뭐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있었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되게 대학에 와서 이 시를 읽으면서 가장 쇼킹했던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자, 제목은 촌무덤이에요. 촌무덤. 자, 이런 거 무덤이 어딨어? 몇 쪽에? 어린이날만은 안따람과 아들로 손목 잡고 어린이 대병원에라도 가야겠다며
문화수를 빨며 웃던 정영의 손목이 날아갔다. 작업복을 입었다고 사장님 그라나다 승용차도 공장장님 로얄 살롱도 부장님 스텔라도 태워주지 않아 한참 피를 흘린 후에 타이탄 짐칸에 앉아 병원을 갔다. 기계 사이에 끼어 아직 팔딱거리는 손을 기름 먹은 장갑 속에서 꺼내요. 36년 한 많은 노동자의 손을 보며 말을 잇는다. 비닐봉지에 싼 손을 품에 넣고 봉천동 산동네 정영집을 찾아 서글한 눈매의 그 아내와 초롱한 아들놈을 보며 차마 손만은 꺼내주질 못하였다. 신혁이 좀 파란 대낮에 산동네 구멍가게 주저앉아 수주병을 비우고 정영이 부탁한 산재반개 책을 찾아 종로의 커다란 책방을 둘러봐도 연병할 산더미 같은 책들 중에 노동자가 읽을 책은 두는 까디집어도 없고 화창한 봄날 오후에 주먹거리는 세련된 남녀들의 화사한 눈빛으로 흘러가고 영화에서 본 미국 성가처럼 외국 성격 찍힌 외가 좋은 것들이 휘황하며 작업화를 쉬는 데가 마치 탈출한 죄수처럼 쫄더만 고층 사우나 빌딩 앞에 자가용이 즐비하고 고급 요정 사롱 앞에도 승용차가 가득하고 거대한 백화점이 넘쳐 흐르고 프로야구장 함성이 있고 노동자들이 칼처럼 곤두세워 좁아지게 일할 시간에 느긋하게 즐기는 젊은이들이 왜 이리 많은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선진조국의 종로거리를 나는 루티가 되어 얼마간 미친놈처럼 헤매다 일당 4,800원짜리 노동자로 돌아와 연장 노동 도장을 찍는다. 안 보여. 내 봄속의 정영수는 싸늘히 식어 푸르댕댕하고 우리는 손을 소주에 씻어들고 양지 바른 공장 담벼락 밑에 묻는다. 노동자의 핏땀 위에서 번영의 조국을 향락하는 누런 착취의 손들을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하얀 손들을 묻는다. 프레스로 싹둑싹둑 짓잘라 원한의 눈물로 묻는다. 일하는 손들이 기쁨의 손짓으로 살아날 때까지 묻고 또 묻는다. 이게 손무덤이라는 시인데요. 저는 이게 제 기억이 남아 엄청나게 기억에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세상이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달에 배웠던 그 김민기의 노래 그 공장의 불빛에도 그런 가사가 딴 노래가 있는데 뭐 서방님의 손가락 나쁜 6개의 옷이 프레스에 나오는데 그때도 이제 이 잘려가지고 어떤 공장에 실려가는 병원에 실려가는 게 나오는데 이제 그 극에서는 그 잘린 사람이 이 손이 잘린 사람이 이른바 그 반노동자가 돼서 강목을 들고 이제 습격하는 그런 게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그런 일 당한 사람이나 또 그런 본 사람이나 때로는 적이 되기도 하고 싸움에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박노의 시 손무덤은 이 전체 하나가 거의 실화였고 그 시간 흐름 따라서 정말 딱 이제 이 시를 읽으면서 현장이 막 그려지는 거죠. 잘렸다. 야야 어떻게 병원 가야지. 사장님 차 안 돼. 누구 차 안 돼. 그 타이탄 트럭 짐칸 실려 가야 됐었고 그다음에 결국은 손을 그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집에 갔다가 들어주지 못하고 근데 공장 담벼락에 묻는 그런 장면까지 좀 이어지는 시였기 때문에 되게 충격이 컸고요. 꼭 이 시를 그대로 노래 맞는 노래도 있는데 그건 조금 불려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딴 노래가 그 비슷한 어떤 느낌의 그 역시 박노의 시는 시인데 좀 다른 시가 있거든요. 그거를 노래와 한 걸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박노의 그 이분은 노래가 참 많이 됐죠. 뭐 노동의 새벽 그 노래도 있었고 노래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노래 갖다가 1절, 2절을 먼저 하고요. 1절 앞에 불러보고 이 후렴구를 같이 들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좀 참 이거 넋두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사 보면 안 되지만 이거는 노래가 아니고 거의 넋두리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새 식구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장님은 나의 하늘이다. 메시의 지킨 손 가슴에 부여안고 병원으로 갔을 때 붙일 수도 병신을 만들 수 없는 의사 선생님은 나의 아들이다. 두 달째 임금 맡기고 노조를 결성하다 경찰서에 끌려가 죄 없는 우리를 감옥에 넣는다는 경찰날이는 나의 아들이다. 아니 어디에서 누구에게 아들이 되나 힘없이 살아온 내가. 잠깐만요. 이 영상을 적용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것도 넋두리인데 조금 이제 각성이 돼요. 나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하늘이 되나 힘없이 살아온 내가. 이제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아가에게는 그 사람에게만은 흔들리는 작은 하늘이건지. 잠깐만요. 이제는 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 넋두리 하다가 우리 애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걔한테 나는 흔들리는 작은 하늘일 것이라는 어떤 게 된 거고요. 이 다음에 결입니다. 자, 우리도 하늘이 되고 싶다. 짓누르는 먹구름 하늘이 아닌 서로를 맞춰주는 우리도 아들이 되고 싶다. 서로가 서로에게 푸른 하늘 되는 그런 세상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넋두리를 하다가 점점 이제 이만큼 아니지 않나 했다가 그래 이렇게 해보자 어떤 그런 어떤 의식 흐름이 보인 노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박노해 시입니다. 박노해 시를 이제 뒤에 소개할 윤민석 씨가 지은 노래인데 원래 이건 여담인데 어떤 대회에 출품한 노래를 갖다가 윤민석 씨가 사귀는 애인이 훔쳐갔대요. 다른 데가 노래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래 뺏겼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룻밤에 야 우리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노래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약간 좀 빨리 지어서 약간 좀 엉성한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또한 동시에 또 박노해 씨가 가장 잘 형상화한 노래 하나 중에 하나라는 평을 듣기도 하죠. 한번 1절 2절 다시 불러볼게요. 처음에 정말 그 당시에 어떤 그 프레스의 집중감 생각하시면서 약간 넋두리 같이 불러보고 싶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스의 지킨 손 가슴에 부여안고 병원으로 갔을 때 실수도 병신을 만들 수도 있는 의사 선생님은 나의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후렴 나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그걸만 불러도 되게 좀 찡한 노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박노래 씨 같은 경우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다가 박노래 본인도 그랬고요. 본인도 어떤 그런 정말 그 의식이 없던 정말 그냥 본인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자기도 처음부터 의식은 아니었고 그냥 뭐 돈 잘 벌고 그런 뭐랄까 자본가가 되고 싶었다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랬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현장을 느끼고 또 야학하면서 배우고 하면서 밖에 나가는 거고요. 여기서는 약간 좀 노래가 뭔가 좀 그렇죠. 결의는 없죠. 그러니까 정말 하늘이 하늘인데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것 의문을 잊고 그다음 다짐은 하지만 결의까지는 안 나갑니다. 근데 다음 노래에서는 그의 결의가 보여요. 이게 이제 고백이라는 노래인데 박노래의 시를 갖다가 현장 노동자가 작곡한 노래입니다. 이름은 형이 왠지 맛이 나. 네가 불러. 사람들은 날 걸어 신세조적다 한다. 동료들은 날 보고 걱정된다고 한다. 사람들아 사람들아 나는 신세 조진 거 없네. 노동자가 언제는 별 볼 일 있었나. 지켜봤자 별 볼 일 없네. 친구들아 너무 걱정 말라.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가. 노동운동 하고 나서부터 참 삶이 무엇인지 알았네. 이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박노래가 이제 얼마나 처음에 노조할 때 얼마나 만들었겠어요. 야, 너 조심해라. 너 진짜 조진다. 너 찍혔다. 그때 듣다가 아유 성질나 하면서 시를 지었고 거기에 그걸 붙인 겁니다. 근데 노래가 이제 처음에 이런 왔을 때 정말 느꼈던 거는 현장은 다른 것 같다. 정말 이런 시가 나오고 또 이게 어떤 이런 곡이 나온다는 게 되게 뭐랄까 어떤 대학생들이 느낄 적이 없었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날 걸어 신세 조졌다 한다. 동료들은 날 보고 걱정된다고 한다. 사람들아 사람들아 나는 신세 조진 것 없네. 노동자가 언제는 별 볼 일 있었나. 지켜봤자 별 볼 일 없네. 친구들아 너무 걱정 말라.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가. 노동운동 하고 나서부터 참 삶이 무엇인지 알았네. 만약에 사람들은 날 걸어 신세를 한다. 동료들은 날 걸어 걱정된다고 한다. 사람들아 사람들아 나는 신세 조진 적 없네. 노동자가 언제는 별 볼 일 있었나. 지켜봤자 별 볼 일 없네. 친구들아 너무 걱정 말라.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가. 노동운동 하고 나서부터 참 삶이 무엇인지 알았네. 이게 이제 뭐 어디 갈고 학생운동이라 바뀌기도 하고요. 환경운동 바뀌기도 하고요. 각자 뭐 시인도 바뀌기도 하고요. 어디 갈 때마다 어디 뭐 참여연대 갈 때 많이 불러요. 시민운동 하면서 바뀌기도 하고 바꿔보기도 합니다. 자, 이 노래 다 익히셨죠? 쉽지 않죠?
이제 그다음에는 이 대학 가요제라는 게 정말 저희 세대는 정말 컸었죠. 그러니까 이게 대학 가요제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가수의 등용문이었고 또 대학 가요제 나가기 위해서 대학 갔다 그런 친구 많았었고 첫 대학 가요제가 1등한 게 이제 서울대학교였어요. 근데 그 1등한 사람들이 그 정말 뭐였지? 나어떻게였죠. 근데 나어떻게 그 샌드페프스가 많은 기타를 구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고등학생들이 기타 친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박살을 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아들들이 딸들이 한 얘기 그거였습니다. 아빠! 그게 서울대 1등했어요. 대학까지.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서울대야? 라고 해서 많이 기타를 구했다. 근데 실제로 그 샌드페프스 이후에도 뭐 꿈의 대화라든가 바비돌 하면서 대학 가요제 같은 게 거의 요즘 같은 그러니까 이 요즘 우리가 보는 무슨 프로죠? 오디션 프로그램들 그것처럼 유일한 그러니까 이른바 밤무대를 제외한 유일한 어떤 가수 등용문이었고 또 많은 이제 청년들이 대학 가면은 여기 나가리라 꿈을 꿨었습니다. 이제 그 이를테면 하지만 시대가 그 많이 또 꿈을 꺾어놨죠. 이를테면 이게 우상호라는 거 아시겠죠? 이 87년 이한열 장례식 때 사진입니다. 근데 이 옆에 있는 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자, 이 양반. 네. 근데 이때 요 시기에 그 연대 그 총학생의 이제 그 사부장 누구냐? 사회부장이었습니다. 사회부장. 그래서 이제 싸움을 잘해서 우상호 보디가드 됐었고요. 근데 이때는 되게 잠깐 보지 마시고 이때는 그 우리가 아는 스타들이 많이 데모를 할 때였어요. 이를테면 중앙대학교의 어떤 그 진짜 이 숨은 얼굴 운동권을 괴수는 안내상이었습니다. 탤런트 안내상. 그리고 신현주 같은 경우는 이때 세브란스 병원에 밤새우면서 이한열 시신을 지켰었어요. 이한열 같은 경우 그때 실업탄을 맞고 병원에 있을 때 그 시신 탈취한다고 했을 때 연대가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데모를 평생 안 했던 뭐 영어회화 동아리, 무슨 뭐 기독교 동아리 전부 다 몰려와서 병원을 지켰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앞장선 체육교육과 또 있으니까 경찰에서 못 오는 그 중에 한 명이 신현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나 대학까지 갈래요 했다가 웃기지 마. 그래서 딴 과사도 많았죠. 근데 이 우상호 총학생회장 후보, 그 다음에 그 이제 이 우현 사회부장, 이 캠프가 이 선거 캠프가 이제 선거운동할 때, 선거 전에 갑자기 우상호가 너무나 긴장한 게 발생합니다. 우상호가 유세 중에 거의 기겁을 해요. 이게 무슨 일이냐? 표 날라간다. 대체 뭐냐? 한 게 누군가 나와 상대방 진영의 어떤 이 문선이라고 그런가요? 어떤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거는 생전 처음 듣는 노래예요. 아주 서정적이고 기존의 무슨 운동권도 아니고 하지만 운동권이야. 노래 운동권이야. 쟤 누구냐? 쟤 누구냐 한 게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안치환이었어요. 안치환이 그 87년 봄에 선거유세 할 때 그걸 불렀어요.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호는 저 무슨 노래냐? 쟤 누구냐?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이 안치환은 저기 나가려고 연대 울림터에 들어갔다가 노래패 노래한 데인가 보다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만 구렁텅이 빠져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한동안 동시에 그 전에 없었던 노래들 그 소라 푸른 소라 그 다음에 그 제주 사상을 노래했던 잠들지 않는 남도 그걸 불렀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류의 노래들 그러니까 전과는 다른 서정적이고 또 예술적이고 하지만 또한 충분히 어떤 감정을 담아내는 그런 노래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한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또 유명한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한열 사인데 이게 이 사진 좀 말씀드리면 여기 로이터 통신 기자가 찍었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 송고가 됐습니다. 근데 한국은 못 실었어요. 중앙일보 사회부장이 이제 그 시위 다 끝난 다음에 야 다 들어와. 그다음 석간이었으니까 다 모아봐. 사진을 다 내미는데 별로 안 좋았어요. 이거 아닙니다. 그때 로이터에서 송고한 사진이 책상에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신문에 내겠다. 그리고 잡혀가면 뭐 할 수 없지.
라고 해서 중앙일보에 잘 실립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영화 1987을 보면 나오지만 실제로 보안대가 와서 신문사를 뒤지고 편집장을 패고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요 사진을 낸 자체가 상당한 용기였습니다. 이걸 키워서 낸다. 원래 사진이 좀 작았었거든요. 이걸 필요로 받아서 키워서 냅니다. 중앙일보에서. 그래서 이게 아주 전 한국 뒤흔들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식의 또 86년도라는 게 되게 힘든 시기였어요. 그 84학번인데 안치환이 그때 되게 힘들어. 저건 이제 건대 사표 때고 넘기시고 그 하다가 이제 여러 사람 죽고 다치면서 이제 안치환이 이 사건 이후에 노래만 쓴 게 추모곡을 만들어요. 이한열 추모곡을 만드는데 그게 이 노래입니다. C 마이너스 이말 맞춰봐. 서럽다 이말 아는가 흐르는 강물을 우리야 이말 아는가 내 살아오는 세월을 가슴에 계신 밤들이 일어나를 보내 빛나는 그 눈 속에 숨겨난 눈물 흐르네 서러운 것들이 가네 가네 가만 세월이 가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푸른 하늘 보내 마른 잎 다시 살아나 이 강산을 부르러 그러니까 2학년뿐이 아니라 86년도, 5년도 이때 정말 많은 분들이 죽어갔었고, 그러니까 84학번들, 85학번들, 86까지 되게 뭐랄까, 저도 개인적으로 서울대 86들 만나면은 되게 그 얘기를 해요. 아이고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이런 하는데 왜냐면 그 서울대 당시 86 서울대는 학교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거든요. 앞에서 정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자기 아는 사람이 하다못해 뭐 도신도 아니고 2시간 가는 거는 되게 크나큰 어떤 트라우마 남겼고 정말 그런 것들을 본 사람들은 지금도 되게 힘들어서 술 먹으면 가끔 이제 만나요. 되게 막 아무게 얘기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치환도 이제 84학번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노래 지었겠죠. 근데 안치환도 아까 얘기했던 그 민문연 새벽 다 참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새벽이 이제 그 민중문화운동이라는 걸 만들어요. 결성이 됐고 이제 민중문화운동 여기 잠깐만 하고 그 협의회를 만든 다음에 연합이 1987년도에 연합이 돼요. 협의회에서 이제 거기서 88년도 요항쟁 기념 공연을 합니다. 그게 저 평생의 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 극 중에서 그 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다툼이 일어납니다. 힘드니까 지원은 끊기고 사장님은 전혀 질 생각이 없고 희망은 안 보이고 이제 그만하자. 아니 더 해야 된다. 어떻게 더 하냐. 싸움이 나고 그 감정 싸움이 돼요. 극 중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부에서 다툼이 일어난 찰나에 한 늙은 노동자가 일어나서 넋두리를 합니다. 이런 멘트를 쳐요. 그 멘트가 그
여기서 이겁니다. 요거는 그 같은 내용 공연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대학 때. 그래서 제가 그 노인 목소리 흉내를 내서 이걸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보세요. 이걸 할 건데 이걸 하면서 이제 요 다음에 요 멘트가 나온 다음에 바로 그 당시 이 멘트는 늙은 노동자인데 아주 청한 여성 이제 가수가 이 노래를 이 멘트를 가사화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게 첫 평등했던 이거는 우리 그 위원장님 딸인 소미양께서 불러주시겠습니다. 여기서 불러. 여기서 부를게요. 마이크가 마이크 필요하지 필요하십니까? 아니, 크게 부를 수 있어요. 원하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 하죠. 멘트를 할게요. 멘트 불 좀 꺼줘 보세요. 투명. 그러니까 그 광경을 이 공연 볼 때 되게 그랬습니다. 무대에서 빙 둘러앉아가지고 싸움이 나면서 갑자기 막 진짜 그 당시 상당히 연기를 잘했었어요. 사람들이 막 멱살을 쥐면서 그걸 하자 못한다 그런 했는데 그때 누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정들 하시게. 이 늙은이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네. 어쩌면 우리는 긴 세월 동안 부평초처럼 살아왔지. 어쩌면 우리는 별이었을 거야. 하지만 어떤 이유로 미움을 받고 이 지상으로 떨어졌지. 어쩌면 우리는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였을 거야. 하지만 모든 비늘을 잃고 말았지. 이 상처 뒤에는 더 하얀 살로 우리가 피어나듯이 우리가 겪은 모든 아픔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살과 피가 돼서 우리를 살아가게 할 거라네.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긍지마저 일치는 말게.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눈물마저 일치는 말게. 그것이 우리 노동자들이 가진 마지막 재산이니까.
마이크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마이크가 너무 짧아. 누구 딸이냐? 네 집 딸이냐? 김미선 딸이야. 아시겠죠? 네 집 딸이냐? 너무 소리가 너무 좋아해서 아유, 내 카메라 망가졌어. 아까 이제 마지막 그 노래 저 평등의 땅에가 1988년도 공연이었거든요. 근데 그 무렵에 이제 또한 그게 되게 중요한 게 학생운동 당시에 보면은 그 노동운동은 이미 진행 중이었지만 학생운동판에서 되게 좀 뭐랄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학생운동 어떤 그 논쟁과 어떤 논쟁과 이 좀 뭐랄까 깊은 어떤 사고와 그런 것보다는 정말 약간 좀 편한 저희가 팔팔학벌인데 약간 좀 편해져요. 운동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뭔가 딱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보다는 상윤님, 딱 이제 어떤 사랑하는 이거 동지에게 딱 되는 거 그대로 공부하면 돼.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고 그대로 들이밀고 그거 되는 거 되는 건데 근데 그 전에서 또 한 명의 음악가가 나옵니다. 이게 윤민석에서 윤민석. 이렇게 이 양반이 생겼구나. 노래는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근데 얼굴은 노래 처음 들으면은 하실 분들 알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지어사이고 그다음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나나나나 한 분위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민중가요에 음원이 인정된다면 그걸 아마 그 돈 벌자고 든다면 정말로 돈 많이 벌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안 하는 분이기도 한데 이 양반은 경북 영주에서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본과에서 전교 1등 이런 했었어요. 그래서 다툰 친구가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함께 우리 경찰대에 가자. 같이 갑니다. 합격을 해요. 근데 합격하면 마음 바뀌어요. 야 우리 서울대에 가자. 같이 서울대 시험 봅니다. 근데 친구는 붙었어요.
걔는 떨어졌어요. 그게 한양대입니다. 근데 그 당시 1등이 누구냐? 1, 2등이 누구냐? 자, 누군지 얘야. 아세요? 우병우라고. 우병우. 박근혜 때 이제 그 인정수석했던 아이고. 이 친구가 동기였어요. 아. 동기인데 가는 길이 달라. 같이 1, 2등 하던 친구가 한 명은 서울대 가서 50회에서 이렇게 가고 아이고야. 한 명은 이렇게 그 한양대에 가서 이 양반도 1, 2년 동안 결심합니다. 아, 그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이제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뭐 딴 데 갔다 되게 그 심했잖아요. 컴플렉스가. 그러니까 이 양반도 2학년 동안 나는 2학년 전에 고시 붙겠다. 다짐해서 고시 공부를 해요. 근데 성격이 놀기 좋아하고 막 뛰어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실패하는데 김현민 거 아니야? 그건 거명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86년도 아까 86년도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게 많이 죽었고 하겠지만 이게 이 사진은 서울대학교 3학번 원예학과 뭐 그 이동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되게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모든 우리가 저는 그 이 명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열사라는 분들은 어떤 사업회가 다 있습니다. 사업회가 가족들이 있고 유족들이 있고 그 뜻을 기리고 사람 다 있는데 이분은 전혀 없어요. 그 이유는 이분은 삼성그룹 이사인가 상당히 좀 그 당시에 거의 삼성그룹 로얄 패밀리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한 이제 전문 경영 집안이었어요. 집안에 정원이 있고 그냥 이런 큰 정원이 있고 뭐 그런 이런 재벌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집에 서울대 농대에 83인데 상수에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한 이분이 보기에도 그 당시 사회가 현실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전두환 나쁜 놈 대부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갔습니다. 운동과에. 근데 상수였잖아요. 또 상수한 어떤 재벌집 도련님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학생운동권 문화는 또한 동시에 너 몇 학번이냐? 83인데요. 너 얘 83에서 공부해.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러면은 벌써 얘 아웃.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되게 군대식이었고 84가 한 학번 위가 일단 지도하고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근데 도무지 이동수 학생은 그걸 갖다가 좀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도 문화도 안 맞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은 기본적으로 어떤 뭘 접하는데 그때는 뭐야 술 먹읍시다. 야 안주 뭐 시킵니까? 야 새우깡 하나에 소주 하나 이렇게 했었고 그 하다가 이동수 학생은 거기에 이제 그 적응 못해서 그러니까 군대를 갑니다. 근데 군대를 갔다 왔어요. 제대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전두환이야. 그래서 너무나 이제 다시 한번 복학한 뒤에 하려고 했는데 복학생은 또 그 당시에 또 안 끼워줬어요. 그 당시에 또 어디 조직에서 애매하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문익환 목사님이 방문 서울대에 와서 이제 어떤 강연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문익환 목사님이 그 어머니께서 김신묵 여사가 불렀대요. 그때 언제였냐면 김세진, 이재호 등이 중진한 직후였습니다. 그때 그런 말 했다고요. 익환아. 너 서울대까지 얘 갑니다. 오늘 그 말을 꼭 하거라. 무슨 말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외놈들하고 싸울 때도 총 싸움하다가 죽었지. 지가 지 죽은 놈보다 죽지 말라고 해라. 라고 했다고 해요. 문익환 목사가 예 그러지요. 연설을 하는데 연설 시작하는 순간에 도서관에서 갑자기 저분이 분신하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 장면을 누가 기적적으로 찍힌 어떻게 저게 찍혔을까? 순간적으로 탁 찍는 거죠. 이야. 근데 저때 이제 저게 이동수라는 사람. 근데 저분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가족은 그냥 진짜 황당할 뿐이죠. 뭐 무슨 뭐 어디 뭐 행사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그런 사업, 뭐 열사 기념 사업이라든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서울대학교 박희정이라는 국문과 84학번은 이 현장에서 이걸 보고 아버지가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외박을 합니다. 이날 이제 이걸 보고 시위에 참가했고 돌을 던지고 돌 던지고 이제 집에 안 들어가 버려요. 안 들어가고 이제 첫 외박을 하고 친구 집에서 잔 다음에 영원히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강변에서 이제 발견돼서 시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유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어떤 뭐랄까 빼앗기는 편에 서는 죄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돌아가셨고 이런 상황들 86학번들 80 아까 얘기했죠. 이민석이 84학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3학년 때 이거 쫙 보면서 바뀌는 거예요.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열받는다. 데모하자. 한 게 또 그때 만난 게 86학번 중에 이제 임종석이라고 요즘 한창 논쟁이 사람인데 그 양반이 한양 노래패였습니다. 수리기력이라고. 이제 그래서 만나서 이제 같이 노래하게 되죠. 근데 80 건대 같은 경우는 이때 제가 숫자를 기억하는데 이 한 사건에서 구속자가 1281명이 구속됩니다. 건대에서 경찰이 그러니까 건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심을 하고 건대를 안 막았어요. 그때 무슨 뭐 애약 투련 뭐 하는데 경찰이 안 막았어요. 봉쇄 안 합니다. 들어간 다음에 호로록 봉쇄한 데가 그걸 다 잡아가요. 다 잡아가서 제가 고전 2학년 때인데 그때 그 신문 제목이 기억납니다. 공산혁명 근자 건국대 점거 난동 사건. 1281명 구속 한 사건. 이건 지금도 기억이에요. 이런 상황 겪었으니까 이제 이 정말 한때 경찰대학생을 꿈꿨고 한때 우병우와 함께 서울대 가서 고시고자를 꿈꿨던 윤민석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노래 활동을 하면서 처음 만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저 개인적인 추억이 있는 거는 지금은 제 동기가 한 명 있는데 지금 역시 그 생각이 없습니다. 얘는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사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친구가 언제 한번 이제 갑자기 이제 활동을 하다가 아버지가 입대 희망을 넣어버렸어요.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그걸 아니까 입대를 받아놓고 대모를 있으니까 얘는 이제 한 달 뒤에 군대 가니까 대모를 안 내보냈죠. 근데 대구가 보니까 얘가 밤 10시인가 혼자 이제 그 서클럽에서 노래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노래였어요. 거기서 이 가사가 우리의 가슴엔 반도의 청맥이 꿈틀거리오 막 부르면서 엉엉 울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랬었습니다. 그때 충청도였는데 이 가사 부를 때는 내 몸에 비암이 기어가는 것 같아 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 이걸 참 좋아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도 뭐 여러 사연이 없지만 하여튼 그 윤민석이 노래 운동을 시작하고 처음 만든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요거 갖다가 이거는 제가 이제 예원 씨가 가서 제가 이제 피아노를 치고 우리 제 친구 이인홍 님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노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리니 지금 비록 힘들고 괴로울지만 동지여 서로 고마워 그 길에 하나 되리니 눈을 들어 그날을 알아보소서 우리 가는 길엔 새벽이 살아 숨쉬고 우리
우리는 승리하리니 기억지로 길을 들고 괴로울지만 움직여 서로 범하오 그 길에 하나되니 눈을 들어 그날을 바라보소서. 자, 한번 다시 동서요. 하나, 둘, 시작. 움직여 슬퍼마소서. 우리는 승리하리니 지금 뒤로 길을 들고 괴로울지만 움직여 서로 원하오 그 길에 하나 되리 눈을 들어 그날을 알아보소서. 우리의 간 길엔 새벽이 살아 숨쉬고 우리의 가슴에 반도의 정맥이 꿈틀거리고 가자 동지여 주에게 와 살래요 해방의 함성으로 노래 아시겠어요 이제? 한번 더 불러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한번 노래하시면 상상해 보세요. 이동수가 얼마나 분노했을까? 분노했는데 갑갑했을까? 자기 데모하고 싶은데 안 끼웠다. 끼워주지도 않아. 하지만 전두환 나쁜 놈이고 어떻게 항의하고 싶어. 그래서 끝내는 자기 그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지른 상황까지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뭐 학생운동 쪽도 반성할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문화라든가. 어쨌건 하지만 뭐 김세진, 이재호 등등이 그렇게 자기 몸 불붙여가면서 이제 항의하려 했던 그 분위기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저 유월항쟁 때 만든 건 아니고요. 사실은 김세진, 이재호 죽은 다음에 지은 노래입니다. 원래 그 두 명 추모가 하나 더 있죠. 유명한 노래 있죠. 벌시 해방이 온다. 그건 나중에 뭐 따로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유명하니까. 이거 한번 불러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움직여 슬퍼마소서. 우리는 승리하리니 지금 뒤로 길을 들고 괴로울지만 움직여 서로 범하오 그 길에 하나 되리니 눈을
참 잘 만들고 되게 쉽게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곡을 되게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왜? 내가 처음 지은 너무 어렵게 지었어. 라고 되게 좀 지저분해. 라고 싫어했다고 해요. 근데 윤민석이 활약했던 이제 89 요때는 윤민석의 음악적인 위치는 상당히 독보적이었습니다. 무슨 노래 나오면 항상 히트를 쳤고, 특히나 그 당시에 이제 통일운동이 전면 등장하면서 윤민석은 한양대 소리기별 출신이었고, 한양대가 임종석 비롯해서 이른바 NL 운동권의 어떤 좀 중심이 되면서 윤민석은 그쪽 노래만 만들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일단 바뀌시면은 넘어가시면은 이게 제1회 통일의 한마당, 이게 이제 이른바 그 당시에 발족했던 이기 전대협에서 처음으로 통일을 주제로 한 가요제를 열자라고 해서 전국의 대학생들한테 이른바 대학 가요제를 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윤빈석이 하나 출품해서 한 3등을 합니다. 2등이었나? 3등이었나? 1등은 딴 곡이었고. 근데 그 노래가 상당히 깔끔해서 한번 우리 이선 교수가 한번 이렇게 무슨 거? 원래 그 시가 10kg. 꽃진 밤에 외로이 돌아눕는 곳 가녀린 그 몸짓 바다에 사무치는 하늘이여 야 위험한 나는 달라진 이 상황 위에 독수리 발톱은 꽂히고 비 눈물을 흘러 이제는 되갚아야 할 때 이제는 하나 될 때 잘린 그 상처 위에 진달래 꽃을 두고 이호라리라 모진 밤에도 다시 일어나는 꽃 동일이여 우리들의 사랑이여 동일이여 우리들의 사랑이여 좀 낮춰볼게요. 한번 우리 지금 노력은 아니야. 지금 발음을 똑바로 해주십시오. 예? 통일요라고 좋은데 잠깐 동일요 배울 수 있어요. 동일 노래 동일이요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그 가사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 NL 운동권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그들의 어떤 지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그 독수리 발톱 꽂히고 그 같은 경우는 거의 미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는 대갚아야 할 때 우리가 당했고 우리가 이제 대고 그 갚아야 그런 느낌의 이제 어떤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만 가사가 되게 은유적이죠. 약간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는데 요 뒤에는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일단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요거부터 한번 배워보죠. 돌아오는 곳 가녀린
언젠가 그 문익환 목사님이 그 술자리에서 이제 한 100명 거기서 이걸 부르셨어요. 이걸 부르신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그분이 성문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자, 그다음에 그랬더라. 유민석은 정말 그 거의 뭐랄까 어떤 운동이 발생하면 바로 노래 만들었어요. 통일 노래 나오면 노래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정규조 싸움 할 때. 그러니까 정규조 제가 개인적으로 대학 때 뭐 대본을 많이 안 했지만 가장 열심히 싸웠다. 정말 뭐랄까 진심을 다해 싸웠다고 한다면 89년대 이 싸움이었습니다. 정말 그 딴 게 아니고 정말 말이 안 되니까 학생들은 애들 위해서 한대는데 왜 그걸 잡아가냐.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제가 정말 이 원순하고 정말 싸움을 아니 인정. 정말 그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인데 제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새 파이프를 들고 그러니까 사람 머리 때린 적 없는데 방패 갖다가 부순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딱 때렸는데 방패 갈라지더라고. 그때 느꼈던 게 야 이거 완전 죽겠다. 살살해야지. 근데 그렇게 그 제가 지금 이렇게 나는 거는 뭉클한 순간이 언제 한번 고대에서 학교에서 이제 집회가 있었는데 봉쇄됐어요. 완전히. 근데 갑자기 지하도가 있었는데 그 지하도를 그쫙 깔리는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못 건너와요. 근데 그때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갑자기 저기 숨어 있다가 쫙 하면서 건너오는 거예요. 그 횡단보도 아니 길을 건너오는 거예요. 차에 치일 것처럼 하면서 그 달려와서 이제 그 담을 넘는데 그때 경찰들이 그걸 잡아가겠다고 덤벼드는 걸 보고 그때 저도 그때 으악 이래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만큼 뭐랄까 좀 열정적인 싸움이었고 좀 꼭 필요한 싸움이었고 이게 정말 왜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냐 되게 의문스러운 싸움이었는데 그때 이제 유민석이 이 노래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만나서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들하고 그때 아팠던 게 여름방학 때 대량 해고를 합니다. 여름방학 앞두고 방학을 한순간 해고시켜버려요. 왜? 학교 중에 하면 무슨 저항이 일어나니까 방학 때다 해고를 시켜버리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해고되고 또 구속되고 애들은 혼란스러웠죠. 다 학교 가니까 갑자기 딴 분이 와 계시고 다른 인생이라고 인생 어디 갔어요? 지금 가볼게요. 이런 사람이 많이 반복이 됐었는데 그때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상당히 뭐랄까 그때 많이 부른 노래죠. 가사는 그 김진경 씨라고요. 그다음 전교조 운동했던 분이 그 가사를 지었고 윤민석이 노래를 붙입니다. 우리를 구하게 하리라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서로에게 고통 뿐일지라도 거시여서 보게나 고통만이 아름다운 밤에 지금은 우리가 상처로 서로를 확인하는데 지금은 흐르는 피로 하나 되는데 거시여서 오게나 움푹 수가 자우 그대로 거시여서 오게나 고통의 배인 주름살 그대로 나래도 굴하지 않고 어떤 안락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서로의 상처에 입 맞추느니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서로에게 고통뿐일지라도 그것이 어둔 건너 우리를 구할게 하리라 우리를 구할게 하리라. 지금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달이었던 게, 그러니까 왜 이 정도 별 얘기도 아닌데, 이른바 무슨 뭐 사회주의도 아닌데, 그때 전교조 말만 나오면 정말로 이 정권이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전교조 집회한다면 학교 공세였습니다. 무조건 공세였고, 그리고 학교를 들어왔었어요. 횃불을 몰고, 난 그 처음 봤는데 학교 안으로 갑자기 검은 차가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대체 그때 기억나는 게, 선생님들은 학생에 관한 피시 지키고, 그때 기억나는 각오가 완전 농성전 같이 여기서 죽을 것 같다 느낌으로. 근데 거기까지는 못 들어왔는데, 너무나 그 정권은 민감하게 반응했었고, 거의 용서가 없이 교사를 잘랐었고, 그러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었죠. 근데 그 상처도 가운데에서 선생님들이 같이 막 그 퇴직 교사하고 애들이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서. 자, 지금까지 대충 이제 끝났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아까 소개드렸던 꽃다지. 꽃다지가 나이가 이동상 한상혁 부부가 저희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공연을 위해 모신 건 아니고, 하지만 정말 제가 마지막 곡을 정말 부르고 싶은데 솔직히 내가 못 부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그 마지막 노래를 한번 마침 또 이 이상규 후배기도 합니다. 또 후배기도 해서 한 모셨고 같이 지금 꽃까지가 지금 몇 살이죠?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32살. 32살. 32년째 지금 가고 있고, 또 전 개인적으로 꽃사람입니다. 꽃다지 프로 회원이에요. 내가 꽃다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노래를 갖다가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 이어가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꽃사람 되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이 노래 유튜브에서 보고 너무 감동이라 따라 부르고 자기처럼도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제가 모신 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마음대로 하시는 일단은 꽃다지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동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꽃다지 노래를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상인 선배님은 저희 대학교 동아리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선배님과 작년에 저희가 캠핑장에서 만났던 인연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 당부라는 곡은 저 말고 다른 언니가 부르는 곡인데 이 곡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너무 가슴에 울림이 될 수 있는 가사라서 한번 좀 잘 제가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럼 일단 그냥 같이 불러보시고요. 보니까 음악적인 역량들이 다 뛰어나신 것 같아요. 앞으로만 보면 노래하시기 대단하신 것 같아서 일단 1절만 먼저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그때 보다 더 먼 곳을 바라보며 함께했지. 인간이 인간으로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 함께했지. 너나 젊음만으로 어쩔 수 없는 분노하는 것만으론
더 담담하고 복잡한 세상 앞에서 우린 무너졌지. 이리로 저리로 불안한 미래를 향해 떠나갔고 손에 잡힐 것 같던 그 모든 꿈들도 떠나갔지. 허나 친구여 서러워 말아라.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아직 많으니 후회도 말아라. 친구여 다시 돌아간대도 우린 그 자리에서 만날 것을. 젊음은 흘러가고 우리 점점 늙어간다 해도 우리 가슴 속 깊이 서려 있는 노래 잊지 말게. 저 시골까지예요. 너는 이틀에 여러분들 이거 캠핑장보다 아니면 씨를 키고 이거를 낮출 수 있나? 네, 여러분들 이거 충분히 같이 따라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고 따라해. 네, 이거 한번 다 같이 예, 부르면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우리가 지금보다 젊었을 때 그때 보다 더 먼 곳을 바라보며 함께 했지. 인간이 인간으로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 함께 했지. 허나 젊음만으로 어쩔 수 없는 분노하는 것만으로 어쩔 수 없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당당하고 복잡한 세상 앞에서 우린 무너졌지. 저리로 불안한 미래를 향해 나갔고 손에 잡힐 것 같던 그 모든 꿈들도 떠나갔지. 허나 친구여 서러워 말아라.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아직 많으니 후회도 말아라. 친구여 다시 돌아간대도 우린 그 자리에서 만날 것을. 하나, 둘, 셋. 젊음은 흘러가고 우리 점점 늙어간다 해도 우리 가슴
안에서 살아있는 노래 잊지 말게. 한 번 더 젊음은 흘러가고 우리 점점 늙어간다 해도 우리 가슴 속 깊이 서려 있는 노래 잊지 말래. 저희가 이 노래를 현장에서 부를 때마다 그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아직 많으니라는 가사에서 다들 뜨끔해서 우리는 아니지. 우리 아니잖아. 우리는 아니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비슷한 이로 할까요? 그래도 많아. 워낙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희 포타지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울림이 될 수 있는 노래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처럼 불러줘요. 신청곡. 바위처럼 그러면 여러분들 바위처럼 다 아시죠? 네. 무슨 필요하나요? 시키로 하시면 이러는 사람 던져요. 바위처럼 살아보자. 모든 이 바람이 몰아칠 때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 흔들리고 바위처럼 살아보자. 바람에 흔들리는 것 우리가 같은 자리로 해지에 빛나는 너희 세상에도 서 있으니 우리 모두 절망에 돌아가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오해만 세상 춤추거리네. 바위처럼 살자꾸나. 내가 예상 춤추거리네.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위처럼 살자. 바위처럼 역시 가수는 다르네. 정말로 그 꽃사람 꼭 가입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문화예배는 예배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또 이제 그 다음 뒷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